자, 어제 유럽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이재명 대통령을 마중 나갔던 이 정청래 대표의 모습 조금 전에 사진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보여드렸었는데요. 어제도 저희가 곧장 이 영상으로도 보여드렸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90도로 허리를 숙여서 인사했던 정청래 대표. 2시간 후에는 묘한 느낌의 말을 또 꺼냈습니다. 요새 힘들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흔들리면서, 젖으면서 사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폴더 인사를 한 게 오전 11시 반쯤이었습니다. 그리고 2시간 후에 정청래 대표, 힘들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흔들리면서 젖으면서 가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 어떤 뜻일까요? 이 도종환 전 의원의 시귀가 궁금합니다. 원문을 찾아봤는데요. 제목은 흔들리며 피는 꽃이었습니다. 자, 이런 문장이 있더군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라는 문장으로 시작을 하고요. 뒷부분에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바로 이 말을 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문장,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그래서 이 젖지 않는다라는 뜻이 뭘까 살펴보니까요. 상처, 고통, 눈물, 갈등, 시련, 불안 이런 걸 의미하는 걸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요 시의 의미를 대입해 본다면 꽃은 정청래 대표 자신, 그리고 지금의 돌아가는 상황은 시련이나 고통. 이렇게 해석이 되나요? 뭐 그렇게들 해석들이 가능해 보이기도 하고요. 근데 네. 저것을 꼭 이재명 대통령과의 갈등 때문에 본인이 시련을 겪고 있고 또 상처와 고통이 있다, 이렇게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이번 지방선거의 어떤 선거 결과를 놓고 네. 본인에게 돌아오고 있는 어떤 비판 또는 비평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런 더 감정을 느끼실 수도 있는 것이죠. 네. 어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정청래 대표의 어떤 속내가, 심경이 좀 복잡하고 착잡한 그런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런데 저걸 또 너무 또 과도하게 해석해서 네. 그러면 지금 정청래 대표에게 비바람을 가져다 주는 사람은 누구냐? 그렇죠. 이렇게 또 해석을 하게 되면 이제 그러면 이제 또 당정 갈등의 네.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어서 이것을 그렇게 과도하게 저는 해석해 갈 필요가 없다. 그리고 지금의 상황이 정청래 대표가 어떤 한마디를 던질 때마다 본인은 그냥 언어 습관 또는 본인의 어떤 현재의 즉자적 감정을 표현한 것을 두고도 네. 정치적 그 해석들이 나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네. 지금 이제 전당대회가 계속해서 이제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일단 정청래 대표와 지금 당정 갈등의 그런 구도를 계속해서 만들려고 하는 누군가의 이관계 뭐 이런 부분들에 같이 뭐 이렇게 반응해야 할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저는 19절에 있는 그대로 해석했습니다. 아까 너무 나아간 해석이 아니냐 그랬는데 제가 나아간 해석을 한 건가요? 이게 아니,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냐, 젖지 않고 지나가는 삶이 어디 있냐라는 식구를 정청래 대표가 인용했잖아요. 자신의 이 상황을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그 시를 보면 이제 본인이 꽃이라는 걸 의미하는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그 흔들리고 이렇게 젖음을 주는 대상은 이재명 대통령이다. 누가 봐도 그런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뭔가 이게 리더십의 빈곤을 넘어서 굉장히 저는 굴종적인 것이라고 보는 게, 저렇게까지 본인이 꽃으로 비유하면서 대통령과 대립을 하는 와중에 네. 그래도 대통령이 유럽에서 순방을 갔다 오니까 저렇게까지 허리를 숙이는 모습. 지금 저 모습이 과연 민주당과 지금 정상적인 대통령의 관계인가? 저는 굉장히 굴종적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 잘못은 제가 봤을 때 양쪽 다 있어요. 정청래 대표가 저렇게 인사를 하지만 뒤에 와서는 정권은 짧다. 그리고 뭐 본인을 꽃으로 비유하는 이런 모습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보기에 네. 혹시 나를 조롱하는 건 아닌가? 정 대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제가 봤을 때 단순한 저런 굴종적인 모습이 지금 핵심이 아니라 앞으로 저 정청래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 또는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의원들 간의 어떤 그 논박 수위는 굉장히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일종의 화전양면식의 네. 저런 전술을 취하면서 아마 곧 있을 민주당의 전당대회 시즌을 네. 저렇게 아마 이렇게 앞뒤가 다른 모습으로 저는 네. 대처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정치인이 그리고 저 정도 위치에 있는 당 대표가 저런 표현들, 말 한마디를 아무 생각 없이 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이 상황과 처지를 빗대어서 말한 건 분명한 것 같고, 근데 그 표현들이 하나같이 굽히지 않는다는 걸로 해석이 되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어쨌든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고 네. 연임도 사실상 이제 기정 사실화된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청래 대표가 빨리 당대표직에서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 저는 임기 본인의 소임을 그러니까 충분히 역할을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내란 정국에서 법사위원장 맡았었죠. 그리고 당대표 하면서 이 내란 상황을 잘 이끌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잘 마무리가 됐는데 네. 다시 또 재경기가 있는데 여기에 출마를 한다고 하니까 네. 당연히 상대 진영 상대편에서는 당대표가 그 링 위에 올라온 선수를 공격하는 것인데 네. 그 링 위에 올라온 선수가 하필 당대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외부 사람들이 보거나 아니면 국민들이 볼 때 당원들이 당대표를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니 네. 이러한 논란들은 정청래 대표가 사퇴를 함으로써 빨리 좀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정청래 대표가 최근에 하는 말들을 보면 아주 절묘하게 이재명 대통령을 존중하고 칭찬하는 표현들이 가득하지만 결국에 끝까지 읽어보면 나의 뜻을 굽히지 않겠다라는 쪽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 어제 이 마중 나갔을 때의 90도 인사마저도 여권 관계자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뭔가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그런 행동이다. 정치적 의도가 담긴 정치 기술이다. 이렇게까지 지금 의심을 받네요.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전 조금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과의 갈등이 뭐 많은 사람들이 인식할 정도로 표출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갖는 정치적 무게감이라는 게 남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9박 10일간의 오랜 그 순방 끝에 들어왔을 때 저 정도 인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과거에 뭐 당정 관계를 생각했다고 하더라도 당대표가 대통령이 저렇게 깍듯이 인사하는 거 네.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마저 흠집을 잡으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어느 장단에 내가 박자를 맞춰야 되는 거냐. 네. 내가 이렇게 뭐 월드 클래스의 세계적인 지도자의 반열에 외교적 한 장면을 장식했다. 이렇게 얘기해도 싫은 소리를 하고 그다음에 뭐 조금 비판적인 얘기를 하면 더 싫은 소리를 하고 아니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대통령 마음에 들 수 있는 건지 네. 또는 이 지금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게 반대하는 친명 정치인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건지 네. 방법을 좀 알려달라. 이 답답할 것 같습니다, 속이. 억울하고 답답할 것 같아요. 지금 정광재 대변인이 여당 대표의 심정을 굉장히 지금 다독여주는 해석을 했습니다. 저도 정청래 대표가 어제 그 대통령을 향해서 상당히 깊게 허리를 숙이고 예의를 다해서 인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요? 그러나 당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인 해석이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과거에 본 적이 있어요. 24년도 1월 달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한동훈 전 당시 비대위원장이 바로 그 저런 모습으로 그 인사를 하고 그 폴더 인사를 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부터 국민의힘의 당과 정부가 완전히 갈라섰던 그런 모습들을 봤던 그런 그 트라우마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갈등의 시작이 저 인사에서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그 시선이 당내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다. 앞으로의 당정 갈등을 관리를 잘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제도 김주욱 교수가 그 비슷한 예를 들어주셔서 제가 굳이 왜 윤 전 대통령과 비교를 해서 괜찮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일단은 정청래 대표에 대한
사퇴 요구 목소리 점점 더 강해지고 있죠. 어제 저희 채널A가 단독으로 전해드렸던 내용인데 정청래 대표 측의 그 발언, 설명. 그러니까 불출마를 하게 되면 이건 대통령의 당무 개입이 아니냐라는 발언이요. 이 사실상 연임 도전 의지를 피력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사선 중진 박범계 의원이 이에 대해서 부적절한 표현이다라면서 연임 포기해라라고 말했습니다. 아주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당무 개입이 있었다는 얘기를 우회해서 한 예. 얘기인 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그 대목은 강력한 재출마, 연임 출마에 대한 의지를 밝힌 대목이지만 그러한 소위 일종의 문구의 어떤 문장의 배열이 과연 적절한가 하는 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집권했고 다수당이고 국민들로부터 대통령이 큰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지도 노선, 예. 다양한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들려면 예. 정청래 당대표께서 연임 도전을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자, 민주당의 정치 구단이라고 불리는 박지원 의원도요. 당무 개입 발언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자, 왜 대통령을 걸고 넘어지냐? 대통령을 위하는 마음이라고 알아듣는 국민 그리고 당원이 어디 있겠냐? 그러니까 왜 애꿎은 대통령을 자꾸 걸고 넘어지냐? 이러면서 지금 비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저 말이 사실이라고 하면은 진짜로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네. 출마하면 그냥 본인이 출마하면 되고 그러니까요. 새로운 민주당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그 비전을 당원들께 설명하면 되는데 왜 대통령을 끌어들여가지고 네. 나의 출마가 대통령을 사실은 돕기 위한 것이다 이런 그러니까요. 취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말은 굉장히 부적절하고 근데 저는 다만 개인적으로 정청래 대표의 연임 도전 저는 이거 반대하지 않습니다. 네. 출마에는 자유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만약에 본인이 일기 그 지금의 당대표직을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당원들이 많다면은 그 당원들한테 평가를 받으면 될 일입니다. 네. 근데 그거랑 의자는 별개로 구분해야 되는데 저는 오히려 정청래 대표를 반대하는 측에서 출마까지 못하게 계속 목소리를 내는 것은 오히려 정청래 대표를 도와주는 것이 아닌가 어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더 명분을 쌓아주게 된다. 그렇죠. 그리고 또 피해의 서사도 생기고요. 네. 그리고 저는 이른바 이제 대통령과 가깝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네. 계속해서 부전승을 노린다고 하면은 오히려 자체 경쟁력이 줄어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는 빨리 사퇴를 하고 링에 올라와서 정정당당하게 당원들의 평가를 받자. 그거는 친명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대신 대통령은 걸고 넘어지지 마라. 그건 당연하죠. 네, 알겠습니다.